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1970년도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유단자가 드무니까 군에서 스카웃을 했죠. 어디로 갔느냐면 육군 종합행정학교 체육학처로 이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때 그럼 몇 단이었어요? 그때는 4단. 4단. 됐죠.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미동초등학교와 이제 이상하게 연관이 됐어요. 그 유명한 미동초등학교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미동학교에 원래 태권도부가 있었는데 그 지도 사범이 영화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액션 영화 배우로. 그렇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태권도부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12명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미동학교 교장이 육군 종합행정학교 체육학처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민 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무료로 좀 이렇게 사범을 좀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네네. 학생들이 수련비를 낼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처장께서 고재천 대령이라고 처장님이 계셨는데 네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가르쳐라. 군인 신분인데. 예.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행정학교에서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12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 12명을 이렇게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73년에 군 제대하면은 바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초청을 하고 제가 이제 그쪽 대학에서 코치 겸 이제 대학을 다니려고 그랬는데 예.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대할 쯤 되니까 수련생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미동초등학교에? 예. 불어나고 또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한 1년 내지 2년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1년만 봐주고 내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몇 년까지 이어진 겁니까? 2005년까지 이어졌죠. 37년간을 미동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시범단 단장을 하면서 또 국가대표 성인 시범단 단장을 같이 겸직을 했죠. 자, 이제 그 대목에서 그냥 태권도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건 좋은데 시범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발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선수부를 육성해가지고 전국대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점심시간에 약을 좀 먹겠다고 그래요. 그래 무슨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약을 먹으면 계속 이제 소변을 보고 막 이제 몸에 좀 해롭죠. 수분을 빼내는 거예요. 체중 감량 때문에. 억지로 강제 체중 감량?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이고.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들이 성장 발육 기간에 영양을 섭취하면서 건강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요. 이 시합 때문에 체중을 감량한다는 건 이건 제가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합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단을 창단해가지고 시범단에 엑스트라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실력 정도에 따라서 역할을 주고 특기를 양성시키니까 그래서 시범단을 육성하게 됐죠. 다른 곳에도 시범단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남대문 초등학교라고 시범단이 있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쪽하고 이제 저희하고 라이벌이 됐죠. 경쟁이 또 돼서. 그래가지고 1978년도에 전국 시범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미동초등학교가 대상을 받고 국가대표가 정식으로 타이틀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 또 단장. 성인 시범단. 성인 시범단 단장은 이제 제가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 이제 성인 시범단 단장까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그때 어린이 시범단들을 이끌고 몇 명이었죠? 1,008명? 이제 어린이뿐만 아니고요. 86 아시안 게임 때는 1,001명이 시범을 했습니다. 1,001명. 그때 주제를 약동이라고 주제를 이제 붙여가지고 특전사 3여단하고 미동초등학교고 이렇게 같이 혼성 시범이었죠. 88 올림픽 때는요? 88 올림픽 때도 특전사 3여단하고 미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범을 했는데 그 벽을 넘어서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크게는 국가 대 국가,
또 종교, 맞아요. 인종, 맞아요. 인간을 가로막는 수만 가지의 그런 벽을 마지막에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딱 그 작품에서 태권도 시범 내용에서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이단 합작이 차서 깨부시면서 세계는 하나가 되고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었죠. 뭐 기억납니다. 벽을 넘어서 이런 노래도 손에 있었지 손잡고 해니는 특전사 장병들이야 뭐 태권도 잘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또 군인들이니까 명령 체계 확실하고 정확하죠. 괜찮았을 것이고. 네네.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왔어요? 연습은 450명 정도가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 그때 이제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군인 같으면은 훈련소에서 유단자를 스카우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유단자예요. 하지만 미동 같은 어린이는 단일 학교에서 이렇게 450명을 뽑다 보니까 그때 시범단이 약 40명 됐어요. 네. 나머지는 전부 흰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50명을 강당에다 이렇게 딱 불러다 놓으면은 대단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애들이 이제 오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죠. 떠들면은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지금 떠들기만 하는데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떠들기만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창문을 다 닫읍시다. 옆 교실에, 옆반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탁 닫고, 자, 신나게 1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시작하면은 막 떠들. 불과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길을 막아요. 막 이래요. 아니야. 1시간 약속했으니까 1시간 계속 떠드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죠. 정숙 훈련을 애들이 스스로가 느끼게끔. 내가 떠들므로써 소음공해로 인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오면은 자, 오늘은 어제 1시간 떠들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뭐 대부분이 하지 맙시다. 또 대부분이 하지 말자고 하는데 또 영심리적인 이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30분 해요. 그래요? 30분 희망한 사람. 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다른 그 강당 뒤에 교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옆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운동을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서 정말 내가 떠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거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질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줄과 열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 중에 제일 먼저 고갈되는 게 당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탕을 사옵니다. 450명이니까 자, 이 사탕이 450개입니다. 딱 넣고 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이 팍 뛰어가지고 다 집어가요. 그럼 몇 명이 450개를 다 집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고 이제 뭐 불만이 대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런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날 또 450개다 딱 놓고 어제 동작이 매우 빨라가지고 사탕을 가져간 사람 손들어. 자, 여러분들 동작이 빨라니까 맨 뒤로 가라. 뒤로 보내놓고 사탕 가져가면은 또 그런 식으로 몇 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 10일 정도면은 학생들이 느끼는 거죠. 분명히 450명이고 사탕은 450개면 1인당 하나야 정량인데 내가 가져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먹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0일이 지나면은 스스로가 줄을 쫙 써가지고 하나 앞에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보시면은 150m, 200m를 뛰어가서 자기 포인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많이 알려졌죠. 지금은 전 세계에 태권도 없는 나라 없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 태권도연맹에 가입된 국가가 207개국인데 예.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서는 아직 가입은 안 돼 있지만은 태권도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게 벌써 몇 년 됐죠? 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렇게 세계화로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시범단의 역할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이 컸죠. 왜냐하면은 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IOC 위원들이 과연 이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우리 체육계에 굉장히 훌륭하신 김은용 총재님이 네. IOC 부위원장 겸 세계연맹 총재 겸 예. 이렇게 대한체육회 회장 이렇게 겸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외교적 수완이 아주 뛰어나셔요. 맞아요. 그래서 IOC 위원들을 매번 초청을 하죠. 그러면 초청을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이는 게 시범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IOC 한 명 앉혀놓고 40~50명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IOC 위원에게 태권도가 경기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를 이제 각본을 짜가지고 예. 그 페널티 시범 경기죠, 시범 경기. 예. 보이는 거죠. 심판들이 딱 입장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감점이고 어떻게 하면 경고고 어떻게 하면 득점이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갖다가 1회 전술은 이런 기술, 2회 전은 이런 기술, 태권도의 고난도 기술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각본에 짜서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OC마다 이건 스포츠로서 가치가 있다. 예. 또 규칙이 명확하다. 규칙이 그런 걸 다 보여주고.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정확한 규칙이 예.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시범단의 그 역할이 그렇죠. 사실은 과정 중에서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돼 있을 것. 그렇죠. 또 이것이 다 충족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시범단이 하는 역할이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태권도를 보급시키는 거죠. 예. 지금도 가라데, 우슈 이런 게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는 뭘 하지만, 그죠? 네네. 네. 그만큼 세계화라고 하는 면에서는 태권도가 앞서간 거고. 앞서갔죠. 네. 근데 그 미동초등학교 그때 우리 그 유명한 배우 김혜수 씨도 제자였다면서요? 네네. 김혜수하고 이제 요즘 활동 많이 하고 있는 미키 유천. 예. 미키 유천은 이제 본명이 박유천입니다. 근데 이제 김혜수가 태권도를 배우게 된 동기는 시범단들이 멋있거든요. 멋있죠. 멋있다는 거는 그냥 의상이 멋있는 것보다도 반에서 보면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유니폼도 멋있고 또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세도 잘 잡히죠. 균형이 잡히잖아요. 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이제 혜수가 입단을 하게 됐어요. 원래 운동하는 아이들 공부는 잘 안 하는데 반대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범단 합니까? 그렇습니다. 미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게 시범단이 되려면 학업 성적 첫째 90점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90점 안 되면은 운동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입단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시범단 선발은 제가 뽑는 게 아니고 그 학생 간부들이 뽑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신 시범단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모고 본인이 원하면은 1년 동안은 시범 훈련을 시켜요. 예.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평가를 받는 거죠. 측정 평가에서 첫째 학업 성적 90점. 그 다음에 분명히 방정해야 돼요. 양심 물량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간부들이 어느 간부는 품새를 보고 어느 간부는 겨루기를 보고 어느 간부는 이제 격파를 보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범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 간부들이 그렇죠. 기술과 교육만 시키지 모든 거는 스스로 하게끔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